일단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하고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 질, 순, 환. 요 단어가 흐름이고 순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고요. 순환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예를 들자면 공부하겠지만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 에너지들은 출발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태양 복사 에너지로 출발해서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끝은 항상 열 에너지로 마무리가 된다는 게 에너지고, 얘는 흐른다, 순환이 아니다. 근데 물질은 우리가 물, 탄소, 질소 이 세 개의 순환을 배울 건데, 물이 출발하면 그곳으로 물이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출발한 물이 바다로 돌아온다. 기권에서 출발한 탄소가 기권으로 돌아온다. 공기에서 출발한 질소가 다시 공기로 돌아온다. 이런 것들은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불러. 그래서 일단 에너지는 흐른다. 물질은 순환한다. 우리는 에너지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야기였고요. 일단 에너지. 첫 번째는 태양 복사 에너지 1등이죠. 전체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99.9999. 아니 1등이고,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기활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수소, 핵 융합을 하면 일부 질량이 결손되면서 MC 제곱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주된 근원이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일단 요게 왜 1등이고가 아니라 얘가 1등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다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왜 일어나냐?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물의 순환이 왜 일어나냐?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또 뭐가 있냐? 대류가 왜 생기냐? 대기는 왜 순환하냐? 그래, 대기가 왜 순환하냐? 해류는 왜 순환하냐? 이거의 근원이 누구냐? 태양복사. 어지간한 건 대부분 다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아닌 걸 외우는 게 더 편해요. 지구 내부 에너지 2등입니다. 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이 그 에너지의 근원이야. 여기서 붕괴라는 건 핵분열을 했다는 뜻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핵융합, 지구 내부 에너지는 핵분열인 거지. 이때 만들어진 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고, 이 열 때문에 판이 이동하는 거고, 멘틀이 대류하는 거고. 순서는 바뀌었다. 멘틀이 대류해서 판이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지진이 생기는 거고, 화산도 터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지구 땅속 혹은 지각의 어떤 움직임들은 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다. 세 번째, 조력 에너지 3등입니다. 초라하지만 그래도 조력 에너지가 큰 영향을 주죠. 뭐가 있을까요? 태양, 달. 태양과 달이 지구에게 인력을 가한다. 요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태양과 달이
지구에게 인력을 가하다 보니까 지구에 있는 해수가 끌려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원래 이렇게 어디에서나 균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쟤네들이 잡아 당겨버리니까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지. 이렇게 볼록해진 상황에서 지구는 자전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얕은 곳에 있다가 6시간이 지나니까 높은 밀물, 다시 얕은 곳, 썰물, 높은 곳, 밀물,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 요게 조력 에너지가 되는 거고, 사실 뭐 태양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달이 주로 그 인력을 작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달의 인력이 세다기보다 달의 위치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더 잡아당기고 덜 잡아당기고 이런 이제 어떤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장은 태양과 달 사이에 인력이 조력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태양과 달 사이 인력이 아니라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 사이, 얘네 사이의 인력이 조력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거랑 관련된 건 밀물, 썰물, 조류, 해류 아닙니다. 조류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나가면서 생기는 것이 조류고, 얘는 왔다 갔다 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류는 왜 생기냐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긴 바람 때문에 표층 해류라고 하는 게 생기고,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류와 조류를 헷갈리지 마시고, 조류가 나오면 조력 에너지다. 밀물 썰물 조력 에너지다. 그럼 이것 때문에 갯벌도 나올 텐데 갯벌도 조력 에너지다. 그러면 요런 거 방금 얘기했던 얘네, 그리고 판의 이동, 멘틀 대류, 지진과 화산 폭발, 뭐 쓰나미 이런 것들을 빼면 나머지 모든 자연현상들은 그냥 싹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를 설명을 했고, 얘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죠. 이 에너지랑 관련해서 물의 순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의 순환에서 바다, 물이 증발되면 구름이 돼. 뭐 디테일한 건 좀 뺄게. 그냥 전반적인 것만. 물이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에 뭐 응결됐다고 그냥 하자. 응결돼서 비가 내린다. 이 과정에서 증발될 때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그래서 주변 에너지를 흡수. 이때 흡수한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결돼서 다시 비가 내릴 때는 아까 흡수했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흐른다. 태양 에너지로 시작했지만 끝은 열 에너지. 근데 이게 다시 태양 에너지로 바뀌냐? 안 바뀌죠. 열 에너지로 바뀌면 끝나. 이때 그럼 이 구름 안에는 흡수했던 열이 포함되어 있지. 숨어있는 열이지. 그래서 숨은 열, 이걸 잠열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물은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죠. 출발한 곳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때 물은 순환했지만 태양 에너지는 흐름. 요걸 이제 에너지 관계로도 봤지만 땅, 물, 기권의 관계로도 한번 봅시다. 수권에서 증발됩니다. 증발된 걸 A라고 할게요. 그럼 기권에서 만들어진 구름들이 비를 내릴 테니까 비 내린 거를 얘는 강수
B라고 쓰고 직권으로 B를 내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내린 강수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권에 내린 B는 강물이 돼서 이렇게 흐를 텐데 그 강물 중에서 일부는 또 증발을 할 수 있겠죠. 얘를 D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권으로 돌아간 거, 땅으로 돌아간 거, 바다로 돌아간 거를 뭐라고 하지? 유수라고 할까? 그냥 강이라고 할까? 강, 지하수 돌아간 걸 A, B, C, D, E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 크기 비교하는 게 나오거든. D는 C 빼기 B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같다. 요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수권을 기준으로 보면 수권으로 지금 얼마가 들어왔냐면 2가 들어왔고 B가 들어왔지. 2 더하기 B가 들어온 거야. 나머지는 들어온 게 없어요. 수권에서 나간 건 얼마가 나갔냐면 A만큼이 나갔지. 그래서 2 더하기 B는 A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직권을 기준으로도 볼게요. 직권으로 기준으로 직권에서 들어온 건 요거가 들어왔네. 얘네 말고는 들어온 게 없죠. 나간 거는 D 나갔고 E 나갔네요. 그래서 D 더하기 E는 C와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권을 기준으로 보면 들어온 게 얘랑 얘가 들어왔네. A 더하기 B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간 거는 B하고 C가 나갔네. 강수되면서 얘네들은 같아야 된다. 요 관계만 잘 따지면 물순환에서 계산 문제는 이게 다야. 물순환에서 계산 문제는 이게 다고 물 출입하는 단위 혹은 양을 계산할 때는 방금 위에 정리해 준 것대로만 딱 계산하면 되고 이때 에너지 출입도 질문할 수 있는데 보통 증발할 때는 에너지 흡수한 거고 그리고 비 내리는 거 혹은 강수일 때는 방출했다고 하면 되고 구름인 상태에서는 수문열 혹은 잠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의 순환이었어요. 그 다음 기권 탄소의 순환. 기권이란다. 탄소의 순환. 일단 기권에서 탄소는 무엇으로? 수권, 직권, 생물권에서 각각 탄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기권에는 탄소가 주로 이산화탄소 혹은 적지만 메테인 수권에서는 주로 CO3e- 탄산이온 아니면 HCO3- 탄산수소이온 직권에서는 주로 CaCO3 얘가 탄산칼슘이고 석, 회, 암 그리고 직권에 있는 탄소 중에서 화석, 연료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 이름 써줘야겠다. 탄산이온과 탄산, 수소, 이온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있다고 말을 해요. 유기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순환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권을 중심으로 갈게요. 기권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얘가 두 군데로 화살표를 그어보자. 생물권으로 가는 방법, 생물권에 있는 유기물로 가는 방법, 유기물 중에서도 탄수화물, 포도당으로 가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지. 광, 합,
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유기물 속에 저장되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태양복사 에너지 필요하고요. 이거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호흡할 때 써버려. 세포호흡.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죠. 열 에너지로 방출되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네. 아까랑 또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열 에너지로 바뀐 흐름이 된 거지. 하지만 탄소는 여기서 출발해서 생물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얘는 순환.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해됐다고 말해. 물에 녹았다. 설탕이나 소금이 녹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도 녹을 수 있어. 이렇게 녹으면 CO3E- 탄산이온, HCO3- 탄산수소 이온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용해된 이온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화학적 침전을 하면 그게 땅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직권의 석회암으로 저장이 돼. CaCO3지. 물론 수권에 있는 애들이, 생물인 애들이 산호처럼, 이런 애들은 생물학적 침식이란다. 침식이 아니지. 왜 이렇게 썼을까? 침전인데. 침전을 해서 가라앉아가지고 석회암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생물들이 석회암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화학적인 침전으로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어. 얘가 제일 많아. 98%? 하여튼 제일 많아. 제일 많고 1등이야. 탄소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직권에 1등으로 석회암에 제일 많습니다. 물론 생물권에 있었던 유기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 이 화석연료를 태우면 연소라 부르고, 연소시키면 다시 기권에 이산화탄소로 돌아가지. 그러면 아까 출발할 때 태양복사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 태양에너지가 화석연료 속에도 저장돼 있다가 연소되면서 가지고 있던 태양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빠져나가는 거지. 또 열에너지로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단 말이야. 물질은, 탄소는 순환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열에너지가 많아지면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는 줄어들어. 잘 안 녹아. 그래서 이 안에 녹아있던 게 또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또 많아져. 그럼 기온이 또 올라가. 이게 이제 반복되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지구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권에 있는 CO2의 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건 화석 연료의 연소, 소비가 많아진 것도 문제가 되고, 숲이 사라지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더 많아지게 되는 것도 있고, 기온이 올라간 것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줄어들어서 수권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온 것도 있고, 등등등등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 양은 변함이 없지만 어떤 잘 돌아가는 순환의 그 고리가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끊겨서 전체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양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탄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는 난 간단하게 끝낼 겁니다. 질소예요. 질소는 중요합니다. 질소는 단백질을 만들 때 꼭 필요하죠. C, H, O, N. C하고
O는 이산화탄소에서 얻을 수 있고 H와 O는 물에서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질소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당장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질소가 화학결합에서 배웠을 때 삼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결합은 우리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 3개씩을 공유해서 8개 옥텟 규칙 만족, 8개 옥텟 규칙 만족, 얘네들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도록 결합하게 된 것이 삼중결합이고, 이 삼중결합이 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니까 다른 애랑 결합을 안 해.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을 식물들이 어떻게든 질소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끌고 올라가야 본인들의 단백질을 만들고, 본인들의 단백질을 만들어야 이걸 가지고 세포의 양도 느리고 뭐 등등등 키도 잘하고 막 할 텐데, 문제는 얘네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보통 크게 2가지로 설명해. 하나는 번개, 하나는 미생물. 번개 정도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 끊어집니다. 번개가 치면 공기 중에 질소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이 점점 많아. 번개가 빵 치면 공기 중에 있는 요런 형태의 질소, 산화, 어쩌고저쩌고 이온이나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얘네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땅속에 쌓이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끌고 올라올 수 있어. 그래서 이걸로 단백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생물 중에서 콩과류 뿌리 쪽에 많이 살고 있는 뿌리, 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런 질소 산화물의 형태로 만들어줘.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끌고 올라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지. 그럼 생명체들은 기권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본인들의 구성 물질로 쓰는데 성공을 한 거겠지.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건 순환이 아니지. 다시 돌아가야 순환이지. 생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속 질소를 누가 다시 돌려보내냐? 미생물들이 돌려보내요. 다시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기권의 질소가 채워지고, 이게 채워지면 다시 또 이렇게 돌고 결국은 질소가 순환한다는 거지. 여기서도 에너지는 흐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번개는 어디서 왔냐? 이것도 태양복사 에너지에서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와 물질 순환이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